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포천회장입니다. 장을 살펴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좀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0.0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0.36%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11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160억 그리고 기관 20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0.29% 빠지고 있고 LG엔솔 0.9%, 하이닉스 1.7, 포스코홀딩스 2.5, 우선주 0.1, LG화학 1.58, 네이버 0.89% 빠지고 있고요. 삼바가 0.2, SDI 2.8, 현대차 1.49%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보시면 될 거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914.63, 0.37% 상승 중이고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840억 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68억, 기관애들이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오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4%, JYP 1.4, 프라비스 2.4, 셀트리온제약 1.2, SM 0.4% 오르고 있고요. 에코시든 빠지네요. 에코프로비움 2.2%, 에코프로 1.4, LNF 2.6, 포스코 DX 5.2, HLB 0.4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8%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그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소폭 상승하고, 뭐 소폭 빠지고, 뭐 그런 기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보니까. 하여튼 오늘도 그 장이 뭐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의 길이 참 멀고 험하죠. 멀고 험하고,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뭐 좀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그 늦게 나온 그 CPI죠. CPI하고 디즈니 등 그 대기업들의 실적 강세 덕분에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섰는데 9월에 있을 FOMC죠. FOMC에서 그 금리 동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좀 커졌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보다 52.7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5,176.15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15.97포인트 올라서 13,737.99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12포인트 상승해서 4,468.83에 마감을 했고요. 7월 CPI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0.1% 낮은 3.2% 증가로 나타났어요. 월별 기준인데 0.2%포인트 증가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학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글로벌 X 포트폴리오 전략가가 그래요. 시장은 연착륙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치는 고무적이다 평가를 하고 이날 디즈니는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 인상을 발표를 해요. 주가는 5% 이상 상승했고 디즈니는 이날 예상을 상회하는 3분기 주당 이익을 보고를 했고요. S&P 500 기업의 90% 이상이 이날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를 끝납니다. 팩트셋에 따르니까 그 가운데 80% 이상이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상회를 했죠. 일단 이날 미국의 7월 CPI가 전년비 3.2%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찾았고, CPI가 전문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에 이제 머물면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잡혀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들게 해서 그래요. 게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그런 CPI도 전년보다 4.7% 상승해서 예상치보다 0.1% 낮았습니다. 무디스의 애널리틱스 참 좋기네요. 하여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높다 지적을 하고 연준은 6월에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지난 7월에 다시 25bp 올렸고 이제는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 잡고 있는데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인상이 마지막 하이킹이 될 수 있지만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올해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7월 헤드라인 CPI가 6월에 비해서 0.2% 올랐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달에 증가치가 주거비에 비해서 영향받은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 주거비는 CPI 측정 근거 가운데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달 수치는 전년보다 0.4%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주거비는 후행성 지표라서 최근에 그 증가세가 확연히 완화되면서 8월부터는 전제의 그 지표 상승 원인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그 팬데믹 과정에서 크게 올랐던 중고차 가격이 이달에 1.3% 하락을 했고 의료 서비스 역시 0.4% 내렸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이달에 전년보다 4.7% 증가를 해서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았는데 내달에는 이 부분의 큰 폭 하락에도 예상되는 셈이죠.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될 거다. 그런 인플레이션의 하향 압력을 가하는 힘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나 잠재 변수도 물론 있죠. 7월에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에너지 가격인데 유가로 대변되는 에너지가가 최근 3주간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름세를 나타나네요. 에너지 데이터하고 분석 제공업체 그 오피스에 따르니까 일반 무연 휘발유 1갤런의 미국 평균가가 처음에는 3.54달러에서 7월 말에 3.76달러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CPI가 본질적으로 그 월간 평균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휘발유 가격 상승이 8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점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연간 인플레이션을 올해 더 이상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른바 기저효과로 인해서 24년 초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1년 4개월 만에 525bp 금리를 올린 연준의 파격적인 조치 때문에 CPI는 지난해 말 9% 수준에서 지난달만 3.2% 수준까지 급속히 낮아졌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현 수준 안팎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3%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큼이죠. CME 그룹의 패드와치 따르니까 시장 트레이더 가운데 9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비율은 이달 8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빠지고 있어요. 현재 한 200~300원 빠지고 있어서 68,000원을 깨졌고 67,800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외인들이 조금 순매도세가 있어요. 순매도가 있고 좀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개미들이 좀 살 겁니다. 개인들이 좀 사고 있고 하여튼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주도 뭐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본주가 빠지니까 우선주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56,000원 선에서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회인들도 마찬가지로 한 7만 주 정도 저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으로 가네요. 좀 오늘 슈팅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폭락이 오든지 해야 하는데 어중간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박스권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